안녕하세요. 문방구 아들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플레이했었던 고전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린 시절 제믹스 게임기로 즐겼었던 이가인 법첩 2탄 만월성의 싸움을 플레이해 본 뒤에 제가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이 게임에 대하여 자세히 하나부터 10까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알려드리기엔 제 능력과 열정이 부족하여 자세한 스토리 및 등장하는 몬스터 등의 이름과 같은 정확하고 세세한 설명 등은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직접 제가 플레이하면서 게임에 대하여 느낀 점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설명 도중에 실수를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가인 법첩이라는 게임이 1탄과 2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1탄이 아닌 2탄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사실 1탄도 제 어린 시절 플레이 해본 경험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2탄을 먼저 플레이 해보았고 2탄을 1탄보다 더 재미나게 플레이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에게 익숙한 2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요소들과 나중에 나오는 보스 및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이가인 법첩 1탄도 준비해보려 합니다. 워낙에 제가 발컨이기도 하고 영상 편집 초보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를 전달해 드릴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플레이어는 닌자가 되어 마을과 성 안에 돌아다니는 악당들을 제거해 나가며 성 안에서는 성 주인인 보스를 만나기 위해 일정한 미션을 진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보스를 만나 대결을 펼쳐 이기면 끝나는 방식입니다. 컨트롤 방식으로는 표창을 던질 수 있고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 내부에는 다양한 능력을 잠시 동안이나마 부여해주는 서로 다른 색상의 다양한 두루마리들이 있는데 이 점은 잠시 후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은 닌자가 되어 다리를 건너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화면이 좌측과 우측 끝에서 악당 닌자들이 표창을 던져 주인공 닌자를 공격해 옵니다. 주인공 닌자는 악당들의 표창 공격을 점프 또는 엎드려서 회피하거나 장애물 위로 올라서는 등의 행동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도 표창을 날려서 악당들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악당들 또한 주인공의 표창 공격을 점프를 통해 회피하며 달려듭니다. 물론 악당들이 몸에 부딪혀도 죽게 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악당들의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악당들의 공격을 피하여 다리를 통과해 다리 끝에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게임 잘못하는 사람도 물론 몇 번 죽긴 했지만 첫 번째이다 보니 어렵지 않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악당들 뿐만 아닌 험준한 장애물들도 등장하기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전 스테이지에서는 초록색 닌자들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핑크색 닌자와 하늘색 닌자들이 공격해 옵니다. 왠지 태권도장에서 수련해서 승급심사 통과에 검은색 띠 따고 온 애들 마냥 전에 초록색 닌자들보다
조금 더 영리해진 것 같고 내가 공격하는 표창을 점프하는 동작도 더욱 경쾌해진 것 같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제서야 알아차린 거지만 하늘 위에 떠있는 다리 모양이 자꾸 바뀌어 가는 것에도 신경 쓰여지고 초조해집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달의 모습이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바뀌었다가 다시 보름달에서 초승달로 저무게 되는데 달이 완전히 저물게 되면 적의 공격과는 상관없이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구간을 통과하여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지나가기 위해선 악당 닌자들과 함께 험준한 장애물들을 피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주인공을 기다리는 것은 파란 얼음 알갱이를 던져 공격해대는 반짝이는 감시탑이 존재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감시탑만으로는 그렇게 두렵진 않습니다. 다만 감시탑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악당들과 주인공이 움직임을 방해해대는 돌탑과 땔감 등을 쌓아 올린 듯한 장애물들이 있어 감시탑이 공격과 시너지를 일으켜 주인공이 쉽사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시탑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닌자들을 엎드려서 표창 공격을 해서 해치운 뒤 빠르게 돌탑과 땔감 더미들을 뛰어넘어 감시탑이 일정한 루틴의 공격을 점프 및 엎드려 자세로 피해낸 뒤에 감시탑 주변을 빠르게 지나가야 합니다. 감시탑을 지나친다 싶으면 곧이어 감시탑 뒤쪽에 있는 닌자들이 어슬렁거려서 다시 이들을 공격해 해치우고 지나가야 하지만 닌자들이 점프로 표창을 잘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 탓에 이곳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어느덧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던 감시탑에서 얼음 알갱이가 날아와 주인공을 저격해 옵니다. 꾸역꾸역 감시탑 주변을 벗어나 계속 지나가다 보면 얼마 안가 바닥에 뾰족한 침이 박혀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낭떠러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 폭이 좁아서 얼마든지 점프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침에 박혀 죽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함정을 지나쳐 빠르게 올라가야 하는데 낭떠러지 반대편에서 날렵하게 움직이는 닌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주인공은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 평지에서도 맞추기 힘든 상대를 점프를 해대면서 표창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지나치면 곧 얼마 안가 조금 전 함정은 웃음이 날 정도의 무시무시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와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의 드넓은 뾰족한 침이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를 피해서 넘어가기 위해 징검다리와 같이 듬성듬성난 돌바닥을 정밀하게 점프를 해야 하여 그곳을 밟아 지나가야 합니다. 이 구간은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악몽과 같은 장소입니다. 지금이 성인이 입장이 되어서 게다가 얼마든지 저장하고 불러오기가 가능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사실 많이 죽긴 했지만 어렵긴 하나 이 장소를 지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접했었던 국민학생 시절에는 저장하고 불러오기 기능이 없는 제믹스 게임기로 이 구간을 플레이해서 지나가기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믹스 게임기 컨트롤러 또한 정밀한 움직임이 조작하기가 어려워서 점프를 너무 길게 누르거나 조이스틱을 삐끗하기만 하더라도 바로 바닥으로 떨어져
죽는 것을 무한 반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 한 번 지나가더라도 얼마 못 가 바로 죽게 되면 그 뒤에 밀려오는 허무함으로 짜증이나 게임기를 부셔버리고 싶었습니다. 힘든 가시밭길을 지나가게 되면 또다시 주인공을 공격해야 되는 감시탑 2개가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만났던 감시탑에서 많이 죽으면서 쌓아놓은 경험치로 이 2곳이 감시탑의 공격을 피하면서 그리고 주변이 어슬렁거리는 적 닌자들을 처치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드디어 기다렸던 다음 관문으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곧 깨닫게 됩니다. 여지껏 내가 해왔던 것들은 이곳을 헤쳐나가기 위한 워밍업이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다음 관문으로 들어서면 새로워진 성 안의 모습을 비추며 신비롭고 어떤 새로움이 나를 맞이해줄까 하는 두근거림에 기분이 업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도 잠시 성 안에 들어서면 더욱더 악랄해진 난이도에 이제 슬슬 게임을 접고 보글보글이나 해볼까 하는 고민이 들게끔 합니다. 성 안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계단을 통해 오르내려갈 수 있고 주인공을 처치하기 위해 적 닌자들이 성 안까지 주인공을 추적해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다음 관문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문을 열기 위해선 방법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성 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성 내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총 숫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개 정도의 한자가 쓰여진 그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림 옆에 손잡이를 점프해서 당기게 되면 서예 그림이 똘똘 말아 올라가며 걷어지게 되는데 그 뒤에 감추어진 두루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물건으로는 앞서 말한 대로 두루마리와 손 거울 또는 얻을 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얻을 수 있는 두루마리는 몇 가지 색상이 나뉘어져 있는데 두루마리를 먹게 되면 화면 내의 적 닌자들을 모두 없애주는 효과를 주는 두루마리가 있고 또 다른 두루마리를 먹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무적이 될 수 있어 닌자들이 공격을 맞게 돼도 죽지 않게 되는 등 대충 3-4가지 종류의 다른 능력을 가진 두루마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아이템으로는 손 거울이 있는데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확실한 건 아니지만 기분상 성 안의 두루마리를 모두 조사하여 이 손 거울을 찾아야 하지만 이 손 거울을 찾아야만 다른 관문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손 거울이 거의 끝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그림 등을 열어본 뒤에 다음 관문으로 갈 수 있는 문에 가야지만 다음 관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두루마리를 열을 때도 의외로 많이 죽게 됩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섬세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림을 열게 되면 그림 뒤에 숨겨진 두루마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아래에 가시 함정 또한 등장하게 되어 많이 죽게 되고 이곳에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타임 오버로 무조건 죽게 되므로 빨리 정해진 시간 내에 두루마리를 먹겠다는 생각에 초조해지며 섬세한 컨트롤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높은 레벨이 관문으로 넘어갈수록 이 제한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플레이어를 괴롭히게 됩니다.
또 다른 주인공을 괴롭히는 자가 있었으니 가끔씩 나타나 주인공에게 활을 쏴대는 적이 등장입니다. 그동안의 적 닌자들이 표창 공격은 엎드리면 무조건 피할 수 있어 껑충껑충 다가오는 닌자들이 몸통 박치기 공격만 조심하면 되었으나 이 새로운 적이 쏴대는 화살은 절대로 엎드려서는 피할 수 없기에 그동안의 적이 표창을 던지기만 하면 무조건 엎드려서 피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 점프를 해서 피해야 하는데 엎드리다가 화살에 의해 많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점프만 눌러주면 될 것 같이 간단히 보이나 의외로 손 조작이 엉키게 하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제일 두려운 적입니다. 이러한 적이 등장 시 가급적이면 주인공을 컨트롤하여 놈을 화면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가면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패턴으로 놈을 피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깜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걷어낸 뒤에 나오는 물건으로는 두루마리 그리고 손거울 외에도 금화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금화는 특별한 능력은 없고 그저 점수만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실수는 앞으로 자주 있을 예정이오니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플레이할 때에는 몰랐던 사실입니다만 다음 관문으로 갈수록 하늘 위에 달 옆에 놓여져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 밖에서 세 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 안에서 세 관문 총 6관문을 플레이하여 통과해야지만 이 게임의 적의 우두머리에게 갈 수 있는 것을 편집 과정에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일일이 확인해 가며 적들의 공격을 피해 모든 두루마리를 열어 거울을 먹어가며 다음 관문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찾아야 합니다. 성 내부에 문이 총 2군데 있는데 하나의 문은 플레이어가 전 관문에서 이곳으로 열고 들어온 관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용은 없는 것이고 다른 곳에 있는 또 하나의 문을 찾아 그 문에 다가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두 문이 생김새가 똑같게 생겼기 때문에 실수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려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타임 오버로 많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성 안에서 세 번째의 즉 마지막 관문까지 들어서게 되면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제한 시간도 짧아져서 게임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합니다. 이러한 극악의 난이도의 게임을 국민학교 시절 어린이들에게 플레이하게끔 하여 어린이들 가슴에 대못을 받게 한 게임 제작자들이 누구인지 엔딩 크레딧에는 그들이 이름이 나와 있을 테니 어떤 놈들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도끼를 품으며 이를 악물고 게임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6스테이지에는 단 하나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관문에서와 같이 미션을 진행하여 손 거울을 먹고 제한 시간 내에 보스의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보스의 방 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성에서 나와 기와 지붕 위에 있는 문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문으로 들어서게 되면 일본의 고성의 꼭대기 방으로 연결됩니다. 잠시 뒤 무시무시하게 생긴 성의 주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스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겠지만 다른 어떠한 게임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건방진 몬스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등장하자마자 주인공과 화면을 보고 있는 플레이어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이밀며 공격을 해옵니다. 이런 시건방진 보스몹을 단번에 처치해야겠습니다. 보스의 약점이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녀석이 몸에 표창을 던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녀석이 뻔뻔한 면상에 정확히 표창을 꽂아주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점프를 하면서 표창을 날려야 하는데 이때 점프를 너무 높이 하면서 공격하면 표창이 보스 몹인 머리 위로 빗나가게 됩니다. 녀석이 머리 높이 정도로 점프를 적당히 해주며 표창 공격을 연속해서 해줍니다. 몬스터도 이상한 무기를 던져대며 주인공을 위협해 합니다. 이 공격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공격을 계속해줍니다. 어느 순간 몬스터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몬스터가 본래의 모습인 너구리로 변하면서 몸을 실룩실룩하며 바삐 도망을 갑니다. 마치 너 이 녀석 다음번에 만나면 혼내줄 테다 하며 도망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첫 번째 보스는 얼굴에 표창을 7번 정도 맞추어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고전 게임의 특성상 보스를 한번 클리어하고 나니 다시 예전에 시작했던 다리 위로 이어집니다. 무한 루프 게임인가 봅니다. 이 이후의 게임의 배경은 앞서 말했듯 성 밖에서 새 관문을 통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새 관문을 통과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예전과 다른 것이라면 약간은 제한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어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게임을 이어가는 것이니 두 번째 보스 몬스터를 만나러 가는 여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보스 몬스터를 소개합니다. 머리에 무시무시한 해골 가면을 쓰고 또다시 플레이어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보여주며 농락해야 합니다. 녀석의 약점 또한 첫 번째 녀석과 동일합니다. 처음 만났을 땐 조금 당황해서 많이 죽었었는데 자주 하며 느낀 것이지만 오히려 보스를 상대하는 것이 예전에 다른 닌자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쉽게 느껴집니다. 이상한 것은 첫 번째 보스는 얼굴에 표창을 7번 정도 맞으니 항복을 했는데 두 번째 보스는 얼굴에 표창을 6번만 맞으니 바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납니다. 드디어 이 게임의 마지막 세 번째 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를 보아하니 일본 전통 가면을 쓴 것 같은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눈과 입이 쭉 찢어지고 코도 얄밉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생긴 것만 다르지 약점은 동일합니다. 드디어 최종 보스를 잡았습니다. 최종 보스는 얼굴에 표창을 9대 맞추니까 항복을 하는군요. 이번이 마지막임을 암시하듯 마지막 화면에 게임 제작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드디어 이 세상의 평화를 지켜냈다 하며 요즘 최신 게임 영상 정도는 아니더라도 멋진 엔딩 화면을 기대했건만 아무것도 없어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카시오라는 글씨가 쓰여지며 게임이 마무리됩니다. 카시오라는 게임 회사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여기까지 저희 어설픈 게임 설명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재능이 부족하여 결국 많이 부족한 게임 설명 영상을 처음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을 찍을 때에는 어렵다라는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요.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고 독후감을 쓰듯 이야기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게임 유튜버 분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즐거운 점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 깨지 못했던 게임을 다시 즐기는 기분도 나쁘지 않았고, 어설프게나마 완성된 영상을 보니 보람을 느낍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게임, 특히 오래되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고전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하고 난 뒤 그 게임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또다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족했지만 노력 많이 해가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나가시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신다면 가뭄의 단비를 만나 쑥쑥 커가는 나무가 되어지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방구 아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각자의 인생 게임을 만나셔서 즐거운 게임 생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